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연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벌써 7,500선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최근 일부 하우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연간 전망 목표치가 계속해서 좀 우상향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역시 그 기저에는 우리나라 증시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반도체와 그 AI 관련주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 계속해서 양측의 협상 내용들이 좀 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방금 이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란이 미국 측 제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거부, 반대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외 선물 가격으로 보면 유가가 3% 넘게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미국의 야간 선물 지수 같은 경우가 약 0.3, 4%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업데이트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냐면 슈퍼을이 K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번 주에 저희가 좀 봐야 할 주요 내용들을 좀 보면 역시 실적 발표가 좀 주요한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간에 13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보면 빅테크라고 볼 수 있는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가게 되면 반도체 장비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쪽도 있으니까 같이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일본에서도 보면 키옥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3말 4초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인해서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은 이 정상회담 직전에 아무튼 뭐 임시적으로라도 이란 간의 그런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놓고 중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게 약간 계속해서 그 계획에 뭔가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디벨롭 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12일에 예정되어 있는 게 MSCI 반기 리뷰가 또 예정되어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월가 내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내역을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3F 공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올 예정이고,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거의 한 4,300건에 가까운 공시가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나라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77%나 상승을 하면서 작년에 75.6%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으로 보면 연간 77% 넘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무려 4조 5천억 달러까지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시가총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우리보다 GDP 규모가 더 큰 국가들의 시가총액을 앞지르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거의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올해 크게 좀 증가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크게 증가한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단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그리고 일본, 이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 국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따져보면 반도체가 있냐 없냐가 매우 큰 차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 최근 상승의 움직임은 역시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핵심 동력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시아 영내 국가에서는 TSMC 다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SK하이닉스도 지금 거의 한 8천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아주 조만간 또 1조 달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높은 기대 심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면 AI라 쓰고 반도체를 읽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여러 차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국내 상장사 중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거든요. 자, 그러면 작년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냐면 대략 85조 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올해 1월 달에 300조 원까지 증가를 하고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면 아주 600조 턱걸이긴 하지만 거의 584조까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장사가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해서 대략 한 2,555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56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컨센서스가 있는 상장사들은 대략 한 600개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600개 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과 나머지 598개의 합산 영업이익, 당연히 절대적으로 보면 598개의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크겠죠.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적어도 올 연초까지는 그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올 연초 이후부터 보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달라진 상황이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단 2개의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나머지 598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산한 것보다 더 높은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단 2개의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대략 66%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반도체 중심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보면 계속해서 신고가, 역대 최고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궁극적으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보다는 이 이익의 상승폭이 훨씬 더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밸류 부담을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 증가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거의 100%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대략 한 6,500조 원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시가총액이 증가한 데 있어서 어떤 기업들이 기여를 많이 했느냐, 그 면면을 제가 오른쪽 그래프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 오른쪽 그래프 보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 증가분의 57%를 차지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탑 10 또는 탑 24 이렇게 한번 보면 대부분 다 AA 관련 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좀 예외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삼성생명과 같은 금융주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AI 관련주, AI 전력 인프라라든지 또는 반도체 관련이라든지 또는 AI에서 좀 더 확장이 된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한 부분들이 올해 상당한 시가총액 증가에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이렇게 사이즈가 계속해서 커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때 1%, 2% 이렇게 움직였던 것과 그 지금 뭐 6, 7,000포인트에서 1%, 2% 움직이는 게 확연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보면 이 옆에 오른쪽 그림이 차입 공매도 잔고인데, 차입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지금 30조 원 가까이 올라와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7, 8조 원이라서 역대 최고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차 잔고 거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대략 한 160조까지 올라와서 이것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를 둘러싼 주변 자금도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상당히 높다 보니 시장에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시총 대비로 보면, 다시 오른쪽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시총 대비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차입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가 아주 좀 경계심을 갖고
좀 우려스럽게 바라봐야 할 수준이 대략 0.8%에서 1% 시총 대비로 보면 이런 수준인데 지금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한 0.5%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만 이제 놓고 보면은 이 수치 자체가 좀 주는 경고가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총 대비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이건 좀 시각에 따라 좀 달리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수급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총 사이즈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커진 부분들이 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특히 지난주가 드라마틱했죠. 지난주에 저희가 화요일이 휴장이었죠.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총 4거래일밖에 없었는데 월요일과 수요일 열린 두 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거의 하루 평균 3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이틀 동안 6조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주 후반부에 가게 되면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엄청난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영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지난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자료를 발간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업데이트를 해보면 지난주 4거래일이 과거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일간 순매수 또는 순매도 탑5 안에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유동성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주에 4일날 거의 2조 9천억 샀고 그리고 6일날 3조 1천억 샀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6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반면에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7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외국인들이 일간 순매도를 가장 많이 한 하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면 금요일에도 5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이게 이 수치가 대략 이 3등 내지 4등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에 거의 13, 4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국내 개인과 기관들이 대부분 흡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료를 만들면서 좀 특이했던 부분 중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 순매도 역대 탑 10이 모두 다 올해 발생했습니다. 올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누군가는 아까 외국인들이 받았다면 이 물량은 누군가는 다 받아갔겠죠. 그 받아간 주체가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서 개인들의 수급 역량이 꽤 파워풀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앞선 부분들은 유동성 장세가 이제 펼쳐지고 있고, 이 유동성 장세에서 개인들의 수급 역량이 꽤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이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베팅의 중심이 바로 AI와 반도체 그리고 이 AI 관련한 산업에 대한 베팅으로 커져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느냐? 아니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성장 또는 상승의 주체 또는 이 퀄리티 자체가 질적 양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고루고루 분배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앞서 올해 시가총액 증가 기여도에서도 봤듯이 일부 업종이나 일부 기업에 편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상승의 퀄리티 자체가 약간은 좀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뭐냐면 오른쪽 그림인데,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또는 유럽 스탁스 6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보시다시피 올해 S&P 500 지수의 상승의 대략 88할 이상을 지금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론, 브로드컴, 엔비디아, 인텔, AMD 결론적으로는 다 AI 관련주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여기 보면 브로드컴이라든지 인텔, AMD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ASML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이기도 하죠. EUV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ASML 같은 경우가 네덜란드 국적의 회사인데 스탁스 600 상승분의 3분의 1을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토탈이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쉘과 같은 에너지 기업들이 차지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비단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중심의 좀 더 독보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 국가별로 보면 버핏 지수라고 하는 게 있죠.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국가들 중에 일본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그 공통 분모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 세 개 국가가 버핏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최근의 종가가 역사적 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426%나 되고요. 이게 역사적 최고가이기도 하면서 현재가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61%가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240%, 미국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55%이기도 해서 조금 격차가 반도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좀 큰 격차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밸류에 대한 부담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월가 내에서도 보면 이렇게 좀 좁은 폭의 상승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기도 하고, 실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최근 한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 구간에서도 보면 시장의 상승폭 자체가 좀 좁은 그러니까 좁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거 2, 3년 전 대비로 보더라도 현재 시점에서의 이 상승폭 자체는 오히려 더 좁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시장이 조금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시각 중에 하나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 다이브를 좀 정리하고요. 이번 주에 그러면 어떤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 위클리 프리뷰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각 주요 국가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더라도 2월 대비 상승하는 폭이 많았었는데, 이번 4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보면 주요 원자재들의 가격 상승률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뭐 황산 같은 경우는 황산이라든지 또는 뭐 요소라든지 또는 뭐 헬륨이나 이런 부분들 주요 기초 원자재들의 가격들이 상당폭 상승하고 있는 이제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장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중간에 있는 생산자들은 체감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4월 미국 ISM 제조업과 서비스 PMI 내의 물가 데이터를 보면 보이시죠? 지금 제조업 PMI 내의 물가 데이터가 202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고, 역시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좀 더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인즉슨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반영해서 최근에 노르웨이라든지 또는 노르웨이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3번이나 연속 금리 인상을 하는 상황에 좀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가 상승률 자체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에서 어떤 좀 매파적 발언들 또는 내용들을 내놓을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공시가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긴 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내에서 보면 주요 쟁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큰 게 경제나 무역과 관련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기술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지정학적 안보와 관련한 이제 내용들이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원만하게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양국의 정상들이 만난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있다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 자체가 되게 짧습니다. 이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주요 기관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내용들인데, 지금 보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 에너지와 기타 섹터, 이 기타 섹터는 ETF입니다. ETF로의 자금이 유입이 됐고, 반면에 기술과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비중을 축소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올 내용들을 좀 보면 대략적으로 예상을 좀 해보면 기술 섹터,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는 자금이 꽤 많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금융 sektor는 여전히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기타 섹터가 이제 ETF고요. 기술 섹터, 금융 섹터 이런 부분들이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월스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